나는 항상 가족이란 피보다 진한 유대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부모님의 2억 원 유언장 속에 내 이름은 없었다. 여동생에게 모든 걸 넘긴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낸 시작이었다. 그날 아침 병원 복도에서 엄마의 마지막 숨결을 지켜보며 나는 눈물을 삼켰다. 아빠는 이미 2년 전 세상을 떠났고 이제 엄마마저 가시는 길이었다. 병실 문이 열리며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 쥔 서류는 내 30년 인생을 부정하는 칼날 같았다. 김지은 씨, 유언장에 따라 2억 원의 신탁금을 김수연 씨, 즉 여동생분께 전부 양도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수연이는 내 옆에 서서 미안한 척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 그건 연민이 아니었다. 승리감이었다. 나는 10년째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회사에서 승진을 포기하고 엄마의 병간호를 도맡아 했다. 수연이는 서울의 화려한 패션 디자이너로 매일 SNS에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며 살았다. 언니,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그녀의 속삭임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한강의 불빛이 내 눈에 비쳤다. 나는 왜 나일까? 어렸을 적부터 나는 가족의 희생양이었다. 아빠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을 때 나는 대학을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 수연이는 장학금을 받고 유학 갔고 돌아와서는 언니 덕분에 라며 웃었다. 그 웃음이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빈객청 이날을 맞이했다. 엄마의 유품 상자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방 한구석에 쌓여 있었다. 나는 그 상자 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엄마의 글씨로 적힌 문장, 지은이는 강하니 수연이를 더 챙겨야 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2억 원이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청춘의 대가였다. 내가 포기한 꿈, 결혼, 여행, 모든 게 그 안에 녹아 있었다. 수연이가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또 한 번의 사치스러운 여행. 아니면 그 남자, 부모님도 반대한 그 부동산 재벌 아들에게 바칠 선물. 나는 이를 악물었다. 복수. 그런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다. 다음 날 수연이의 전화가 왔다. 언니, 같이 상을 치르자. 엄마가 원하셨을 거야. 나는 받았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그래, 올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싹트고 있었다. 이 가족의 비밀을 모두 파헤쳐보자.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겨울비는 항상 차갑고 무자비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나를 보며 수근거렸다. 지은이가 왜 이렇게 초췌해? 수연이처럼 예쁘게 살았어야지. 나는 미소 지었다. 익숙한 상처였다. 수연이는 검은 드레스 차림으로 우아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팔에 매달린 남자, 박준호.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장례식이 끝난 후 우리는 모두 모여 엄마의 유언을 다시 확인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자 또 한 번의 충격. 신탁금은 수연이의 결혼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지은 씨는 별도 유증 없음. 친척들의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동정. 아니, 안도였다. 그들은 나를
가족의 부담으로만 봤다. 나는 그 자리를 피했다.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움푹 파인 눈의 김지은, 너는 왜 항상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수연이가 들어왔다. 언니, 화났어. 엄마가 그렇게 하신 거잖아. 나도 미안해.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스쳤다. 나는 떨림을 느꼈다. 그 손길이 예전처럼 위로가 아니라 조롱처럼 느껴졌다. 수연아, 너 정말 모르니?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가 너무 착해서 그래? 이제 좀 쉬어. 그 돈으로 나도 언니 도울게. 웃음이 터졌다. 나의 웃음. 도와. 내가. 그 돈 없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봤어.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먼저 부모님의 은행 기록을 파헤쳤다. 아빠의 사업 실패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수연이가 유학자금을 빼돌린 흔적이 있었다. 작은 액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유언장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 비밀, 그건 부모님도 모르는 나의 저축이었다.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모은 6천만 원의 그것은 내 안전망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걸로 복수를 시작할 때였다. 수연이의 결혼식 초대장이 도착했다. 언니, 꼭 와. 가족이잖아. 편지 속 문구가 비웃듯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기대할게.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서울의 고급 호텔, 그 화려한 홀에서 수연이의 결혼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검은 드레스를 입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했다.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바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 내 인생의 절정에서 내가 내 그림자를 드리울게.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창밖에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서울의 밤은 항상 그렇게 사람들의 야망을 비추는 듯 했다. 홀에 들어서자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수연이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준호의 팔에 매달려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다. 나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다. 친척 아줌마가 다가왔다. 지은아, 수연이 예쁘지? 너도 빨리 시집가야 할 텐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니처럼 행복해지라고요. 그 말에 그녀가 웃었다. 하지만 내 속은 끓고 있었다. 행복. 그건 내게 사치였다. 웨딩 행사가 시작되자 신랑 신부의 서약이 이어졌다. 수연아, 너와 함께라면 모든 게 완벽해. 준호의 목소리가 울렸다. 수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오빠, 영원히 함께할게. 그 순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이크를 잡은 MC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제가 축하 인사 드릴게요. 그는 놀랐지만 허락했다.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비췄다. 홀 안이 조용해졌다. 여러분, 오늘은 제 여동생 수연이의 소중한 날입니다. 가족으로서 축하드려요.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웠다. 하지만 가족이란 뭘까요? 저는 10년 동안 부모님의 빚을 갚으며 살았어요. 대학을 포기하고 직장을 바꾸며 엄마의 병간호를 했죠. 수연이는 그 시간에 유학 가서 꿈을 이뤘고 이제 이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네요.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들렸다.
수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2억 원의 신탁금. 엄마가 수연이에게 주신 그 돈, 저는 이해해요. 수연이가 더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그 돈의 출처를 아세요? 아빠의 사업 자금, 제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엄마의 연금까지. 모든 게 섞여 있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다. 은행 거래 내역 복사본. 여기 보세요. 수연이가 유학 가기 전 5천만 원을 빼돌린 기록이 있어요. 가족을 위해? 아니, 자신의 꿈을 위해 홀이 소란스러워졌다. 준호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나는 막았다. 준호 오빠, 당신도 알아요? 수연이가 당신 집안에 들기 위해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수연이가 울부짖었다. 언니, 그만해. 왜 이러는 거야? 나는 그녀를 똑바로 봤다. 왜? 내가 나한테 한 대로 이제 내 차례야. 그 말에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친척들이 나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변호사가 도착해 상황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결혼식은 엉망이 됐다. 손님들은 떠났고 수연이는 드레스를 찢으며 무너졌다. 나는 호텔 로비로 나와 담배 한 개비를 피웠다. 손이 떨렸다. 후회. 조금. 하지만 해방감이 더 컸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소파에 앉아 울었다. 30년 만에 진심으로. 그 눈물이 내 안의 독을 씻어내는 듯 했다. 다음 날 수연이의 전화가 폭풍처럼 왔다. 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인생 망쳤어.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내 인생. 그건 내 선택이었어. 이제 나처럼 느껴봐. 아무것도 없이 서 있는 기분. 그녀는 울며 빌었다. 돈 돌려줄게. 제발, 준호 오빠한테 말하지 마. 하지만 나는 이미 준호에게 모든 걸 보냈다. 이메일로. 그의 회사가 부동산 재벌이라면 이런 스캔들은 치명적이다. 며칠 후 수연이의 결혼은 취소됐다. 준호는 그녀를 버렸다. 돈으로 산 사랑이었어. 그녀의 메시지였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비밀 계좌를 열었다. 6천만 원 그것으로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다. 서울 변두리, 한강이 보이는 곳.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수연이는 나를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열었다. 그녀는 초췌했다. 언니, 용서해줘.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하셨으니까. 나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멈췄다. 사랑. 그건 조건 없는 거야? 내가 배운 게 없네? 수연이가 떠난 후 나는 카페 개업 준비에 몰두했다. 매일 아침 공사 현장을 오가며 벽지를 칠하고 테이블을 배치했다. 그 노동이 내 마음을 달래주었다. 서울의 여름은 습하고 더웠지만 내 안은 차가웠다. 친구 하나가 물었다. 지은아, 왜 갑자기 카페? 안정된 직장 있었잖아. 나는 웃었다. 이게 내 꿈이야. 늦었지만,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이 카페는 내 자유의 상징이었다. 부모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첫걸음. 개업일, 비가 그쳤다. 손님들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대부분 동네 주민들. 여기 사장님, 예쁜 애. 혼자 하시냐? 아저씨 한 분이 웃으며 물었다. 네, 혼자요. 가족은 없어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 다는 아니야? 때론 독이 되기도 하니까.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오후 늦게 수연이가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이었지만 눈가는 붉었다. 언니, 커피 한 잔 줘. 나는 컵을 건넸다. 왜 왔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준호가 날 버렸어. 회사에서 잘렸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나는 카운터 뒤에서 그녀를 봤다. 예전의 여동생, 그 교만한 미소는 사라졌다. 언니가 한 짓이야. 이제 만족해. 그녀의 목소리에 원망이 스며들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만족. 난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내가 숨긴 걸.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나한테만 주신 이유 알아? 언니가 너무 강해서. 엄마는 언니를 믿었지만 수연이는 약하니까 지켜줘야 한다고.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강하다. 그건 칭찬이 아니라 저주였다. 가족의 강함은 항상 희생을 요구했다. 수연이가 떠난 후 나는 카페를 닫고 한강으로 갔다. 물결이 출렁이는 소리가 내 마음을 헤집었다. 어렸을 적 기억이 떠올랐다. 아빠의 사업이 망한 날, 나는 15살이었다. 지은아, 너는 강하니 수연이를 봐줘. 아빠의 말에 그 후로 나는 강하게 살았다. 하지만 그 강함이 나를 갉아먹었다. 친구도, 연인도 모두 떠났다. 너 너무 완벽해. 피곤해. 그들의 변명. 이제 나는 그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싶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김지은 씨, 유언장 재심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연 씨의 자금 유용 증거가 있네요. 나는 거절했다. 필요 없어요. 그 돈은 이제 의미 없으니까. 대신 나는 수연이에게 편지를 썼다. 너도 이제 알았지? 가족의 사랑은 때론 독이야. 나처럼 내 길을 가오. 그녀의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SNS에서 그녀의 계정이 삭제된 걸 봤다. 복수의 대가, 그녀의 무너짐.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카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새로운 손님들이 생겼다. 한 젊은 여자가 매일 왔다. 사장님, 상담 좀 해주세요. 가족 때문에 힘들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내 거울 같았다. 나는 듣고 조언했다. 말해. 숨기지 마. 그게 시작이야. 그 과정에서 나는 치유되고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찾아왔다. 엄마의 얼굴. 지은아, 미안해. 그 속삭임. 나는 깨서 울었다. 복수는 승리였나? 아니, 그냥 생존이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카페의 단골들이 늘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었고 손님들은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작은 평화를 느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수연이가 다시 나타난 날,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헐거운 옷, 헝클어진 머리. 언니, 도와줘. 빚이 쌓였어. 준호가 날 버린 후 모든 게 엉망이야. 그녀의 눈은 공허했다. 나는 컵을 닦다 멈췄다. 도와. 어떻게? 그녀는 테이블에 엎드렸다. 돈 2억 중 일부라도. 엄마의 돈이잖아. 그 말에 내 안의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엄마의 돈. 그건 내가 훔친 거나 마찬가지야. 이제 와서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언니, 나도 아파. 결혼식 그날 내가 한 말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엄마가 나한테 비밀을 말했어. 언니의 과거,
그 사고 은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사고. 20년 전 내가 10살 때 수연이를 지키다 다쳤던 그날. 차가 달려오고 나는 그녀를 밀쳐냈다. 내 다리가 부러졌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 절뚝거렸다. 부모님은 그걸 숨겼다. 지은이는 강하니 괜찮아 그 말로. 수연이는 속삭였다. 엄마가 말했어. 그 사고로 언니가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대. 그래서 나한테 돈을 준 거야? 손녀를 볼 수 있게 그 비밀, 부모님도 모르는 내 고통. 의사가 말한 골반 손상으로 불임 가능성 높아요. 나는 그걸 혼자 안고 살았다. 결혼을 포기한 이유, 그 고독의 뿌리. 수연이의 말이 내 상처를 헤집었다. 너 어떻게 알았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의 일기장에서. 미안해, 언니. 나도 몰랐어. 나는 카페 문을 잠그고 그녀를 안았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포옹. 수연아, 우리 둘 다 피해자야.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를 망쳤어.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그녀의 배신, 내 원망, 모든 게 쏟아졌다. 새벽에 그녀가 말했다. 언니, 돈 돌려줄게. 남은 걸로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이제 각자 살아. 하지만 그날 우리는 화해의 첫걸음을 뗐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변했다. 이제는 용서의 시작.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수연이의 빚쟁이들이 카페로 찾아왔다. 김수연 어디야? 그년 돈 내놔. 그들의 고함에 손님들이 놀라 떠났다. 나는 경찰을 불렀다. 여기 안 가요. 법대로 하세요. 그 후 수연이는 도망쳤다. 그녀의 메시지, 언니, 미안. 다시 올게. 하지만 오지 않았다. 나는 혼자 남았다. 카페를 지키며 내 상처를 직면했다. 불임이 진실, 가족의 거짓.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도와주세요. 내 인생을 다시 쓰고 싶어요. 상담사의 말, 복수는 순간의 쾌감이야. 치유는 평생의 여정. 그 말이 새겼다. 겨울이 왔고 눈이 내렸다. 카페 창에 서리로 뒤덮인 한강을 보며 나는 결심했다. 새해에 여행을 가자. 홀로, 제주도로. 제주도의 바람은 서울과 달랐다. 짠내와 자유의 냄새. 나는 작은 펜션에 머물며 바다를 걸었다. 해변의 파도 소리가 내 마음의 파편을 씻어내는 듯 했다. 카페를 단골에게 맡기고 온 지 일주일, 핸드폰은 껐다. 세상과 단절된 그 시간,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봤다. 32살, 절뚝거리는 다리, 불임이 낙인. 김지은, 너는 충분해. 중얼거렸다. 하지만 밤에 꿈에서 수연이가 나타났다. 언니, 왜 날 버렸어? 그녀의 울음. 제주에서 돌아온 후 카페는 여전했다. 하지만 수연이의 소식은 없었다. 뉴스에서 봤다. 재벌 2세 박준호, 스캔들로 회사 이혼. 그의 몰락. 내 복수의 여파. 만족. 아니, 공허. 나는 카페 벽에 사진을 걸었다. 엄마와 아빠, 어린 나와 수연이 행복했던 그때. 손님 한 분이 물었다. 가족 사진이네요? 추억인가 봐요. 나는 고개 끄덕였다. 네, 아픈 추억. 그날 오후,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중반, 부드러운 미소. 커피 한 잔 주세요. 여기 처음인데
분위기 좋아요. 그는 단골이 됐다. 이름은 이태준. 작가였다. 소설 쓰는 중이에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의 말이 내 귀에 박혔다. 우리는 대화했다. 가족은 가장 큰 상처와 치유의 원천이죠. 태준의 말,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말해보세요. 쓰고 싶어요. 영감으로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끌려 조금씩 털어놓았다. 태준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내 마음에 작은 불꽃이 피었다. 그는 내 다리를 보고도 강인해 보이네요. 라고 했다. 불임에 대해 말했을 때 그건 당신의 일부일 뿐이에요. 사랑은 그걸 초월해요. 그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수연이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녀의 전화가 왔다. 언니, 나 일본에 있어? 새로 시작할게. 용서해. 나는 답했다. 그래, 가. 하지만 잊지 마어. 내 선택의 대가. 태준과 산책하는 날, 한강 다리 위에서 그는 고백했다. 지은 씨, 당신의 강함에 끌려요. 함께 할래요. 내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두려움도. 나, 아이 못 가질 수 있어요. 그는 웃었다. 그럼, 우리만의 가족 만들어요.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복수의 끝에서 사랑이 시작됐다. 하지만 운명은 장난꾸러기였다. 수연이가 돌아왔다. 이번엔 임신한 배를 안고. 수연이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그녀의 배는 5개월쯤 돼 보였다. 언니, 나 아이를 가졌어. 준호랑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컵을 떨어뜨렸다. 뭐? 결혼 취소된 후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화가 나서 하지만 이제 지켜야 해 손님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나는 그녀를 안으로 데려갔다. 왜 왔어? 도움. 그녀는 울었다. 아니, 말하고 싶었어. 엄마의 손녀예요. 언니도 삼촌이 될 텐데. 그 말에 내 안의 감정이 폭발했다. 불임이 고통, 가족의 유산. 삼촌. 나한테 아이는 불가능한데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연이는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언니, 왜? 그 사고 때문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도 알았어. 그래서 너한테 돈 준 거야. 그녀는 무너지듯 앉았다. 미안해, 언니. 내가 몰랐어. 모든 게 내 탓이야.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피의 유대, 그 아픔 속에서 다시 연결됐다. 태준이 그 광경을 봤다. 그는 조용히 기다리다. 물었다. 괜찮아요. 나는 설명했다. 그는 이해했다. 가족은 복잡하죠. 하지만 당신의 일부예요. 그 후 수연이는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임신한 몸으로 서빙을 도왔다. 손님들은 그녀를 동정했다. 사장님 여동생. 예쁜 애.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밤에 우리는 이야기했다. 언니, 아이 이름 지어줄래? 엄마처럼 강한 이름으로. 나는 할인지라고 했다. 희망의 린. 그러나 평화는 깨졌다. 준호가 나타났다. 수연아, 아이 데리고 와. 내 아들이야. 그의 눈은 여전한 탐욕. 수연이는 떨었다. 안 돼, 너처럼 잘하게 할 수 없어. 그는 나를 노려봤다. 내가 그 스캔들 만든 거지? 복수냐? 나는 맞섰다. 진실이야. 내가 한 짓의 대가. 그는 웃었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
DNA 검사로 아이 가져갈게 그 말에 수연이는 무너졌다. 나는 태준에게 도움을 청했다. 변호사 알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친구가 최고야.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준호의 돈이 압도적이었지만 우리는 증거를 모았다. 수연이의 유학자금 유용, 그의 불륜 기록. 재판 중 준호가 증언했다. 김수연은 돈 때문에 나한테 왔어. 그 말에 홀이 웅성거렸다. 수연이는 울며 대답했다. 아니야. 사랑했어. 하지만 내가 날 배신했어. 판사는 우리 편이었다. 아동의 복리를 고려해 엄마 양육권 부여, 준호는 패배했다. 그의 회사 주식은 폭락했다. 승리 후 수연이는 말했다. 언니, 고마워. 내 덕분에 나는 웃었다. 우리 덕분이야. 태준과 나는 결혼을 논의했다. 아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 그의 말,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 여전한 상처. 하린이가 태어난 날 병원방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수연이는 지쳐 보였지만 미소가 밝았다. 언니, 봐의 내 조카.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쥐었다. 그 순간 내 부림이 아픔이 조금 누그러졌다. 예쁘네. 나는 속삭였다. 태준이 옆에서 안아줬다. 우리도 언젠가.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게 충분해. 가족의 의미가 다시 쓰여졌다. 카페는 이제 더 바빴다. 하린이를 데리고 오는 수연이, 손님들의 미소.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준호의 보복이 왔다. 익명의 편지, 내 비밀, 세상에 알릴게. 불임이 진실, 그는 내 상처를 무기로 삼았다. 나는 공포에 떨었다. 태준아, 어떻게 해? 그는 안심시켰다. 함께 맞서자.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 과거를 숨기지 않겠어요. 사고로 인한 불임. 하지만 그건 제 강함의 일부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동정, 비난. SNS는 난리였다. 가족 배신자, 하지만 지지자들도 많았다. 강한 여성, 카페 손님들이 응원 편지를 보냈다. 수연이는 말했다. 언니, 내가 용감해. 그 후 준호는 포기했다. 그의 스캔들이 더 커졌다. 불륜, 횡령. 그는 감옥에 갔다. 봄이 왔고 태준과 나는 결혼했다. 작은 예식, 카페에서. 수연이가 플라워 걸로 섰다. 하린이가 꽃을 뿌렸다. 언니, 행복해. 그녀의 말, 나는 눈물을 삼켰다. 너도 복수의 끝, 용서의 시작. 하지만 내 안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여름,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 다시. 바다 앞에서 태준이 물었다. 후회 없어. 나는 웃었다. 있지. 하지만 그게 나를 만들었어. 결혼 생활은 평범했다. 태준의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내 이야기가 그 안에 녹아 있었다. 가족의 그림자라는 제목. 독자들은 공감했다. 제 이야기 같아요. 리뷰가 쏟아졌다. 카페는 프랜차이즈 제안을 받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작게, 진심으로 수연이는 하린이를 키우며 안정됐다. 새 남자를 만났다. 이번엔 진짜야, 언니. 하지만 내 꿈이 다시 깨졌다. 임신 테스트기, 음성. 매달의 실망. 태준은 위로했지만 나는 무너졌다. 나 때문에 우리 불행할 거야. 그는 화냈다. 사랑은 그게 아니야.
상담소를 다시 찾았다. 포기할 수 없어요. 상담사는 말했다. 입양 고려해보세요. 그 말에 빛이 비쳤다. 입양 절차는 길었다. 서류, 면접. 왜 아이를 원하세요? 나는 대답했다. 내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을 주고 싶어요. 수연이가 도왔다. 언니, 할인이처럼 될 거야. 6개월 후 소녀가 왔다. 5살, 미나. 그녀의 눈은 내 어린 시절 같았다. 엄마, 첫말, 나는 울었다. 그래, 엄마야. 미나와의 삶은 새로웠다. 카페에서 그녀가 그림을 그렸다. 손님들이 귀여워 태주는 아빠가 됐다. 수연이는 삼촌뻘. 가족 재구성됐다. 하지만 준호의 그림자가 다시. 출소 후 그는 찾아왔다. 미안해. 변했어. 그의 눈은 후회로 물들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왜? 그는 말했다. 할인이를 보고 싶어. 아버지로서. 수연이는 거절했다. 늦었어. 하지만 나는 중재했다. 한 번 봐. 하지만 조건 있어. 내 과거 공개해. 그는 동의했다. 기자 앞에서 내 잘못이었어요. 가족을 파괴했어요. 그 고백이 그의 속죄였다. 우리는 용서했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가을, 미나의 생일, 케이크 불을 끄며 그녀가 빌었다. 가족이 영원히 함께. 그 말에 모두 눈물. 겨울이 다시 왔다. 미나의 학교 입학, 카페의 크리스마스 파티. 삶은 안정됐다. 태준의 2번째 책, 용서의 빛. 내 이야기가 이어졌다. 수연이는 결혼했다. 새 남자, 진심 어린 사람. 할인이는 2살, 장난꾸러기. 우리는 모임을 가졌다. 언니, 그때 내가 없었으면. 수연이의 말. 나는 웃었다. 우리 함께였어. 하지만 내 안의 어둠 여전했다. 악몽, 부모님의 얼굴. 왜 우리를 배신했어? 깨서 태준을 안았다. 사랑에 그는 속삭였다. 입양 후 미나는 내 상처를 채웠다. 하지만 불임이 고통은 가끔 되살아났다. 친구 모임에서 임신 소식. 축하해. 그들의 미소에 나는 외로움을 느꼈다. 어느 날 엄마의 묘를 찾았다. 눈 쌓인 산소. 엄마, 이제 이해해. 당신의 선택, 사랑이었어. 하지만 아팠어. 바람이 불었다. 수연이와 미나, 할인이와 함께. 할머니, 안녕. 아이들의 목소리. 그 순간 화해. 준호는 변했다. 자선 활동, 그의 속죄. 고마워, 지은 씨. 내가 날 깨웠어. 나는 고개 끄덕였다. 복수의 대가, 모두의 성장. 봄, 새싹이 피었다. 카페에 새로운 손님. 이야기 들었어요. 영감돼요. 삶의 순환. 여름 끝, 우리는 피크닉을 갔다. 한강공원, 돗자리 위에 음식. 미나와 할인이가 웃으며 놀았다. 태준이 기타를 쳤다. 수연이가 노래했다. 가족이란 이런 거야. 이 그녀의 말이. 나는 맞장구 쳤다. 그래, 이제야 알았어. 과거를 돌아보니 2억 원은 숫자일 뿐. 이 진짜 유산은 이 순간. 하지만 밤에 홀로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만약 그날 내가 침묵했다면? 여전한 희생양.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했지만 상처도 남겼다. 미나가 물었다. 엄마, 왜 슬퍼? 나는 안아주며
아니야. 행복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질문이 맴돌았다. 가족의 사랑은 언제나 대가를 치르는가? 그 답 영원히 모를 테지. 너는 내 가족에게 무엇을 물려줄 텐가?